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시장을 마지막으로 4월 둘째 주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현재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평가가 갈라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시장 평가는 사실 지금까지 리포트가 2월 달 중순 이후로 나오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2차 전지 소재로 과하게 몰렸던 수급들이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을 강하게 상승을 시켰고요. 그 수급들이 또 다른 전기차 산업으로 퍼지면서 돈이 한번 순환이 크게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2차 전지 소재로 돈이 몰릴 거다라고 판단하시는 투자자분들과 아니다, 다른 산업으로 흘러갈 거다라고 판단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갈라져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2차 전지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없지만 현재 2차 전지 산업에 나와 있는 이슈들이 뭐가 있고 현재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들과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 현 시점 가장 저평가받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차 전지 엄청 싼 이 기업들은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 BM에 대한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에코프로 BM이 최근 주가 수준의 10%에서 15% 할증된 가격으로 CB 전환 가격을 책정을 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사모펀드 운용사들 대상으로 5천억 원의 CB 투자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사실 10%에서 15%에 대한 할증은 사모펀드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더해서 쿠폰 금리와 평균 만기 수익률은 각각 0%에다가 원금 외 보장 수익률도 없는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일단 쿠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채권에서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리를 연에서 1회 아니면 2회를 지급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 금리도 0%를 말하는 거고 만기 수익률도 0%, 즉 너희들에게 에코프로비엠을 지금보다 10%에서 15%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건데 사실 매력도가 좀 떨어지죠. 에코프로비엠은 투자 유치 자금을 생산 설비 확장 등에 활용할 예정을 갖고 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고요. 2027년도까지 양극재를 연산 71만 톤을 생산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인해서 현재 에코프로비엠의 앞으로의 성장성을 기대하는 내용들이 더해지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왔던 건데 지금 만약에 적정 가격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투자 유치가 지연이 되면은 당연히 증설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증설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은 당연히 주가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아, 이거 돈을 확보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돈은 확보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증을 하든 삼자 배증을 해서라도 돈을 마련하겠죠. 개인 투자자들에게 현재 2차 전지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은 상징이나 마찬가지죠. 실제로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이 올해 엄청난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렸죠. 그 중심에는 2차 전지 열풍이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4배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개별 종목도 아니고 시장의 지수에 대한 거래 대금이 4배나 폭증할 정도면은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은행 예금이 증권사 예금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11일 기준에서 투자 예탁금이 53조 1757억 원입니다. 1757억 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금리 인상이 끝났다.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시장의 관측들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 조기에 종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기술주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만 하더라도 현재 설비 투자를 위해서 돈을 여러 곳에서 빌려야 되는데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당연히 기술주 입장에서는 좋고요. 아니 인플레이션 잡히는 거 맞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멀었다라는 얘기도 파월 의장이 했는데 아직 안심하긴 이른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를 봤을 때 급격한 하락세가 보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유통 마진을 더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책정이 됩니다. 즉 생산자 물가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고요. 명확한 물가 하락에 대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즉 앞으로 물가 하락이 나올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가에 대한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을 한 번 더 기대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밖에도 지금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 말고도 전기차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흐름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하나가 나왔죠. 바로 테슬라가 다음 주에 19일에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터틀 캐피털의 매트 터틀은 실적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발언하는 이유가 있겠죠. 테슬라의 1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86센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작년 1분기에는 주당 1.07달러였거든요. 이렇게까지 주당 순이익이 떨어진 이유는 당연히 공격적인 자동차에 대한 가격 인하가 진행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업계 최고의 영업 마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유통 구조를 갖고 있죠. 대리점도 없고 유통 구조를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지금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가격 인하를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얼마나 더 할지 어디까지 가격 인하를 할지 그로 인해서 마진의 감소폭이 얼마나 나올지를 주목을 해야 되고요. 이게 시장 성장 초기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가격을 내려서 지금 전기차를 많이 팔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당연히 역성장하는 기업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역성장하는 기업 우리가 그냥 모르는 진짜 누구도 모르는 그런 기업들이 그런 게 아니라 돈 먹는 하마 전기차 사업 바로 포드입니다. 포드가 올해 전기차 사업 분야에서 30억 달러에 대한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따지면은 3조 8천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포드가 작년에는 테슬라에 이어서 점유율 2위를 기록을 했죠. 얘들이 지금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6년도까지 1년에 200만 대에 대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얘들이 적자 난데 큰일 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걱정할 건 없는 게 내연기관차 자동차 분야에서는 90억에서 110억 달러에 대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로 11조에서 14조 수준이고요. 전기차 분야 같은 경우에도 2026년도부터는 수익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내연기관에 대한 매출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반대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적다는 거겠죠.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은 적은데 전기차에 대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공장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투자가 공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연 200만 톤에 대한 연 200만 대에 대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70%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까지 수직 계열화 시켜가지고 영업 마진을 더 남기겠다는 뜻이겠죠. 조만간 켄터키주와 테네시주에 3개의 배터리 공장 설립을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자동차나 만들 것이지 왜 배터리 산업으로 뛰어드냐? 그 이유는 뭐라고 했죠? 바로 가격 전가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업스트림 우리가 알고 있는 원료 채굴 및 가공입니다. 미드스트림은 배터리 셀과 그다음에 소재 가공 및 생산이고요. 다운스트림에서는 배터리 팩,
전기차, IT기기, 에너지 저장장 장치 시스템, 폐배터리까지 있는데 지금 광물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면은 양극재나 이런 기업들에게 판매할 때 가격을 올려서 판매하죠. 그럼 양극재 기업들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한테 가격을 올려서 팝니다. 그럼 배터리 기업은 어때요? 가격을 올려서 전기차 기업에게 판매를 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고객한테 고객에게 가격을 올려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안 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내려야 되고요. 즉 가격에 대한 전가 능력이 떨어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상위 스트림으로 계속해서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들을 자기가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여기 보면은 배터리 내재화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현대차도 전고체, 테슬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토요타, 폭스바겐, 포드까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배터리 업체와 합작 생산 공장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 GM, BMW, 스텔란티스 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배터리 사업에 완성차 기업들이 뛰어들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배터리 기업 플러스 완성차 기업들에 대한 배터리까지 배터리 산업의 진출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아까 다운스트림에서 뭐 미드스트림이나 업스트림으로 진출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왜 배터리 셀만 만들려고 하냐? 양극재, 음극재 여기 소재 쪽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양극재 가장 후발주자라고 평가받는 게 이제 코스모 화학이 있죠. 코스모 진수제, 코스모 화학이 있는데 걔네들이 2008년도부터 양극재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개발을 했는데 후발주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즉, 이 배터리 소재나 배터리 분리막, 양극재 뭐 이쪽 산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기술 개발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배터리 셀로 넘어가려고 현재 완성차 업체들이 여러 가지에 대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뭐 그렇다고 배터리 셀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원래부터 엔진을 만들던 기술들이 다들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들까지 복합적으로 포함해서 현재 배터리 내재화를 완성차 업체들이 준비하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배터리 업체들이 이 안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배터리 기업들도 워낙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납품할 수 있는 곳이 많은 배터리 소재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도 나랑 계약하자고 하고 얘도 나랑 계약하자고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장에서 배터리 소재 관련주들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에코프로 그룹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에코프로 그룹에 아직 한 발의 더 강한 이슈가 남았죠.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상장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달 말에 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한 다음에 공모를 거쳐서 실제로 상장하는 데까지 시간이 수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만큼 하반기 상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개인 투자들이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크죠. 그 관심으로 인해서 시장의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중심에 있던 게 에코프로 그룹인데 에코프로 그룹의 2차 전지와 관련된 산업을 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한다. 관심이 집중이 안 될까요? 당연히 주목도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영위하는 사업이 전구체 사업인데 이 전구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도 높죠. 뭐 적게는 70%, 많게는 90%라고 하는데 국내 대표적인 전구체 기업의 상장은 파급력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판단입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까지 중국의 의존도가 높을까요? 바로 이 전구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을 중국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 규모가 너무 커요.
배터리 원가 구조를 본다고 했을 때 양극재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양극재 원가 구조의 70%, 80%를 전구체가 차지합니다. 즉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원료 광물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료 광물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최근에는 광물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 악화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낙폭의 정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리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등 양극재를 구성하는 주요 메탈 가격에 대한 하락세가 현재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원재료와 판가 사이의 시차에 주목해야 됩니다. 2022년도 11월 리튬을 엄청 비싸게 샀는데 우리가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랑 계약을 맺을 때 현재 시가로 판단해서 양극재 판가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비쌀 때 샀던 소재들을 지금 가격에 맞춰서 팔라고 하면은 그 손해를 누가 떠안나요? 이 기업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재 기업들이 이 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 호수에도 투자하고 광산도 지분 사들이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힘을 쏟아붓고 있죠. 하지만 본격화가 진행되는 시점은 2년에서 3년 후로 예상이 됩니다. 즉 현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리튬도 그렇고 다른 소재들도 그렇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은 올라갑니다. 밑에 묻혀있는 물량들이 한정적이잖아요. 무궁무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핵심 광물 수급이 원활해진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확보를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수직 계열을 해서 핵심 광물들 수급이 원활해진다고 하면은 원재료와 판가 사이에 대한 시차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지금은 안 좋고 나중에는 괜찮다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차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즉 우려감이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주가의 낙폭이 나올 수 있지만 나중에 되면은 2차 전지 시장 계속해서 커질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들 가격들도 계속 올라갈 거고 시차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없을 뿐더러 판매에 따른 매출액도 엄청나게 급증할 겁니다. 즉 전기차 시장이 이제 성장기에 있는데 그 성장기 속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전구체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할 때 전구체 관련주들 주목받을 때 그때 따라서 종목을 공략하면은 늦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관련된 종목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두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DNF입니다. DNF 같은 경우에는 70% 중국산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삼성전자용을 책임진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 분야에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과 협업을 해서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DNF고요. 2013년도부터 매출이 발생한 절연막을 사용되는 하이K, 그다음에 저온 공정용 실리콘 산화막 재료 등을 포함해서 보유한 전구체 종류만 무려 50가지나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게 전구체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미국이 그리고 유럽이 중국을 견제하는 만큼 이 전구체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시장에서 주목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캠코와 LG화학이 한국 전구체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국 전구체에서 2024년도부터 내년 하반기부터 연 2만 톤에 대한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전구체 원료를 LG화학과의 동맹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만큼 여러분들께서 고려 아연도 함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높게 올라갔던 종목군들 가격 조정 나오기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고려 아연과 DNF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2023년도에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